자, 그 다음 14페이지 스포츠 사회학의 역할을 보시면요.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의 중요성과 위상을 체계적으로 주장한다.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스포츠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객관적인 밑줄 쳐주시고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되게 그냥 좋은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서 조금 신경 써서 보신다고 하면 동그라미 3번 끝에 있는 객관적이라는 부분에 밑줄 치시면 돼요. 만약에 주관적으로 규명한다라고 하면은 틀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기출된 내용이라 실어드리긴 했는데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보기 4가지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은 부분이 보니까 동그라미 2번이랑 동그라미 4번이랑 내용이 거의 비슷하네. 그러면은 스포츠 사회학의 역할에서 2번이랑 4번은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정도의 유추가 좀 가능하신 분들이 사회학 문제를 조금 잘 푸세요. 그래서 1, 2, 4번이 맞는 내용이었고 3번에서 그 객관적이라는 표현이 주관적으로 나오면서 틀렸던 문제라서 스포츠 사회학의 역할, 스포츠의 중요성과 위상을 체계적으로 주장하나? 맞을까? 애매하면 넘어가시고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네. 그런가? 이상하다. 잘 모르겠지만 근데 4번을 보니까 2번이랑 비슷한 표현이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네. 그러면 2, 4번은 비슷한 내용이니까 맞는 내용이고 주관적으로 규명하는 거는 정확하게 아니구나. 객관적이니까 3번이 답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푸는 스킬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기출해설 해드릴 때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 시험 가장 어려웠던 2017년 기출해설 해드릴 때도 제가 그렇게 모르는 내용이 나오거나 일부 내용만 알았을 때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거를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푸신 다음에 기출해설 꼭 보셔야 돼요. 기출해설 진짜 도움 많이 받고 그걸로 합격의 그 미묘한 상황에서 합격으로 돌아서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스포츠 사회학을 적용한 연구 사례인데 이 부분도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일부 넣어 놓은 거라서 종교가 스포츠 보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은퇴 후에 사회 적응 과정을 분석하거나 스포츠 활동과 생활 만족도 관계 이러한 내용들이 다 스포츠 사회학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3번을 암기하실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인데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스포츠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가장 주요한 기능, 대표적인 기능은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긴장을 해소하는 역할이다.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지나가시겠습니다.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이다 보니까 사회체제를 유지하거나 긴장을 해소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주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사회적 기능을 크게 나누는 부분이 밑에 나와 있는 1번 사회 정서적 기능을 한다. 사회화 기능을 한다. 15페이지에 사회 통합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사회 통제 기능을 한다. 뒷페이지에 신체 소외 기능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의 주요 기능을 먼저 알고 계시고 크게 1, 2, 3, 4, 5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크게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회 정서적 기능으로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욕구를 해소해주는 기능 혹은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라고 해도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맨날 일하고 공부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그 부분을 스포츠를 통해서 해소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욕구가 해소되거나 충족되고 신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도와주는 부분, 심리적인 만족이나 안정을 추구해주는 부분, 공격성이나 긴장감, 좌절감을 효과적으로 방출시켜주는 부분, 그리고 긴장과 공격성을 해소해주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탈출구로서 폭력이나 일탈 같은 행동을 예방해주는 사회적 안전판의 기능이 있다. 사회적 안전판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사회 정서적 기능은 개인적 정서를 좀 순화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게 사회 정서적 기능의 주요 기능인데요. 다 파생된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있으면 사회 정서적 기능에 속한다. 개인 스트레스 해소시켜주는 부분이 사회 정서적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화 기능이라고 해서 사회화 기능을 보면은 스포츠도 어떻게 보면 사회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스포츠라는 그 곳 안에서 우리는 뭐 질서도 배우고 경쟁도 배우고 규율도 배우고 규칙도 배우고 다양한 걸 배우죠. 그리고 그 배운 거를 사회에서도 다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의 스포츠는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통해 사회화 기능, 사회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화라는 거에 대한 내용은 7단원 스포츠와 사회화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 집단에 대한 사회 제도나 규범 같은 거를 습득하고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형성되고 규율이나 규칙을 준수하게 되고 경쟁을 알게 되고 경쟁을 통해 승리하거나 보상을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하는 거를 도와주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묶어서 사회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들은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읽는 방법은 제가 13페이지 정의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좀 세세하게 읽어보시면서 모르는 단어 혹시 있으시면 찾아보시면서 아, 사회화의 기능은 이러이러한 걸 포함하는구나. 제가 설명드린 거 상기해보시면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은 사회통합기능이라 그래서 그 옆에다가 표현을 써놓으신다고 하면 사회통합기능 옆에다가 조화롭게 흡수라고 적어주세요. 조화롭게 흡수. 사회통합기능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2002 월드컵이나 이런 때에 결속력이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동질감이나 일체감을 느끼고 다 같이 뭉치는 그러한 사회통합기능을 주는 게 스포츠의 기능 중 한 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도 있고 동그라미 2번 보면은 피부색이나 종교, 민족이나 지역 등을 다 상관없이 모두 세계가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기능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 통제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을 보호 통제라고 옆에 적어주세요. 사회 통제 기능으로는 구성원을 보호 통제. 이 표현을 제가 적어드린 이유는 아, 사회 통합 기능으로서 사회적 소통을 촉진해 주구나, 동질감을 형성해 주는구나 라고 하면 또 아시는데 조화롭게 흡수되도록 해주는 역할이다 이러면 또 헷갈려 하실 수 있어서 제가 그 해당하는 표현을 하나씩 더 적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통제 기능은 구성원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통제하는 기능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뒷장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구성원을 통제하는 기능이 무조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봤을 때 스포츠 사회학은 꼭 좋고 나쁜 게 좀 명확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그 자체가 순기능일 수도 있고 역기능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꼭 구분하시는 것보다는 그 뉘앙스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표현이 나올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스포츠의 사회통제 기능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구나. 순기능으로는 개인들 간의 관심이나 활동, 여가 추구 등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로서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경쟁적 스포츠는 참가자에게 높은 성취 욕구를 고취시켜주고 도덕적 결단이나 사회규범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해준다. 이 부분도 룰이나 페어플레이 정신 같은 부분을 통해서 이제 도덕적 결단이나 사회규범 같은 걸 알게 해주는 부분은 순기능이지만 역기능에 밑줄 치시면 스포츠를 도구화함으로써 부당한 체제에 대한 합법화 혹은 허위의식을 조장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대표적인 사회 통제 기능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역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쭉 밑줄 쳐주세요. 그래서 사회를 통제할 때 사람들을 우민화시킨다고 하죠. 스포츠에만 몰입하게 하고 3S 정책처럼 예전에 했던 3S 정책처럼 스포츠에만 몰입하게 하면서 우민화, 비판적 시각을 무마시키거나 완화시키면서 스포츠에만 집중하게 해서 스포츠를 도구화, 이용해서 부당한 체제를 합법화하거나 허위의식을 조장하는 게 가장 큰 역기능입니다.
적용 사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정치인들이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서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거나 정치인들이 스포츠 경기를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이용하는 게 이제 사회 통제 기능을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나오는 게 신체 소외인데요. 이 부분도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신체를 소외한다. 신체는 소중한 건데 이거는 그냥 승리하기 위한 도구,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면서 스포츠 참가자의 신체를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고 신체 자체는 기록, 경신이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수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 선수들도 존중받을 인권이나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상관없이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 성적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선수를 폭력을 한다거나 혹은 약물을 복용시키면서 경기력을 더 향상시키려고 한다거나 한다면은 이런 건 다 신체 소외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크게 5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소외는 부정적 기능에 속하겠죠. 그래서 역기능적으로 스포츠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단원이 조금 정신없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스포츠에 대한 특성을 먼저 짚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를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는지 공부하실 때 제가 설명드린 걸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공부의 맥락을 파악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거나 혹은 뭐가 중요한지 무엇을 암기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책을 정독하시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개념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내용을 3번 정도는 정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최소 2번은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책은 3번 정도는 정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저희 책이 스포츠 사회학 1단원도 내용이 적은 듯 하지만 상세하게 보시면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꼼꼼하게 공부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